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최근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 복싱 선수 막심 다다셰프 선수가 경기 도중 발생한 뇌 부상으로 사망하는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한 달도 되지 않아 200만 뷰를 달성한 만큼 많은 분들께서 다다셰프 선수에게 애도를 표했으며 유가족들에게도 뜨거운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보는 사람에겐 너무나도 신나고 박진감이 넘치는 스포츠 복싱이지만 선수와 코치가 경기마다 겪어야 하는 스트레스와 고충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구독자분들께선 국내에도 경기로 인하여 사망한 안타까운 복수들이 있다며 이분들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대한민국을 울린 비운의 복서, 27이란 젊은 나이에 복싱에 목숨을 바치고 세상을 너무나도 일찍 떠나버린 1956년생 김득구 선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평생 가난함과 싸운 헝그리 복서 김득구는 불우한 성장 과정을 겪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히나 더욱 많은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지난 2002년 곽경택 감독 그리고 유호성 주연의 영화 챔피언이 복서 김득구의 삶을 다루고 그가 겪었던 어려운 생활들이 대중들에게 더 자세히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2살이라는 한참 사랑과 관심만 받아도 부족한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가난한 어머니와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그는 5살이란 매우 어린 나이 때부터 양아버지의 폭행으로 매우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고 끝내 가출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4살에는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다짐과 함께 서울로 상경하고 구두 닦기, 볼펜 장수 등 거리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며 겨우 하루하루 버텼다고 합니다. 어렵고 처절한 유년기 그리고 청소년기를 보낸 김득구는 복싱을 통해 분노를 건전하게 풀게 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스포츠 스타로서 성공하겠다는 멋있는 꿈을 키웁니다. 김득구를 수준급 복서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김현치 관장의 지도하에 3년 동안 그는 아마추어 복서로 활동하고 1978년 프로복싱에 데뷔합니다. 1978년 12월 이종실 선수를 상대로 1패를 하고 1980년 2월 김창표 선수를 상대로 무승부를 한 것을 제외하면 그는 프로 데뷔 후 4년 동안 17경기를 모두 승리해버리며 한국 라이트급 챔피언 그리고 OPBF 라이트급 동양 챔피언까지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17승 1패 1무라는 깔끔한 전적을 갖고 있고 한국 챔피언이자 동양 챔피언이었던 김득구 선수. 세계 복싱 협회인 WBA는 이런 김득구 선수에게 랭킹 1위를 줍니다. 여기서 김득구 선수에게 랭킹 1위가 주어진 사실에 대한 뒷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ESPN에서도 당시 김득구 선수가 랭킹은 1위였지만 세계적인 선수랑은 싸워본 경력이 없었다고 표현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득구는 동양에서만 강한 선수이지 아직 세계로 나가기엔 이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미국 복싱 프로모터인 밥 에럼의 계략으로 세계 챔피언과의 경기가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밥 에럼은 당시 챔피언으로 잘 활동하고 있었고 흥행도도 높은 레이 맨시니 선수의 프로모터였으며 그가 최대한 오래 챔피언 자리를 지키길 바랬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밥 에럼은 세계 복싱 랭킹을 조작하여 김득구 선수가 최대한 단기간에 세계 랭킹 1위까지 오를 수 있도록 힘을 썼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챔피언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챔피언과 싸울 실력이 되지 않는 선수를 챔피언과 붙였다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 미스매치라고 하죠. 참고로 저 때도 돈밖에 모르는 프로모터라는 소리를 듣던 밥 에럼은 2000년대 초반에는 플로이드 메이웨더의 프로모터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복싱 레전드 박종팔 선수의 과거 인터뷰를 보면 김득구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면서 맨시니 선수나 자기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진지하게 경기 준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득구 선수의 결의가 어느 정도였냐면 성냥갑으로 조그만 관 모양을 만들어서 부적처럼 늘 소지하고 다녔으며 경기를 하러 미국에 갈 때도 말씀드린 관 모형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김득구 선수의 좌우명인 가난은 나의 스승이다 라는 말을 너무나도 충실히 따른 그였습니다. 복싱으로 출세하겠다는 김득구 선수 입장에선 복싱 선수로서 일상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세계 챔피언과의 경기 기회는 충분히 목숨을 걸고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던 게 아니었을까요? 김득구 선수는 마지막 경기를 준비하면서
체중 감량에 큰 어려움을 느껴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득구 선수는 미국에서도 맨시니 선수나 자신 둘 중 하나는 죽을 것이라고 말을 수시로 했다고 하며 라스베가스 호텔방에 있는 램프 위에는 죽느냐 사느냐 라고 써놓기도 한 만큼 김득구 선수는 정말로 이 경기에 모든 것을 걸었나 봅니다. 당시 김득구 선수의 약혼녀가 임신을 했던 만큼 김득구 선수의 결의가 더욱 선명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1982년 11월 13일 라스베가스 시저스 팰러스 바깥에 설치된 경기장에서 김득구 선수는 세계 복싱 라이트급 챔피언 벨트를 향한 도전을 합니다. 세계 복싱 팬들은 맨시니 선수의 압승을 예상했으나 김득구 선수는 의외로 잘 싸워주어 둘은 꽤 오랫동안 호각으로 싸웠습니다. 챔피언 맨시니 선수는 훗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밀리고 있던 순간에는 경기를 포기하려고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로 어려운 시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타를 꽤 많이 허용한 맨시니 선수의 왼쪽 눈이 어마어마하게 부어 올랐으며 김득구 선수를 향해 하드 펀치를 계속 날린 그의 왼 주먹도 부상당했을 정도로 경기는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라운드로 갈수록 맨시니 선수가 정타를 더욱 많이 명중시켰으며 11라운드에서는 김득구 선수의 다리가 풀리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경기는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13라운드 초반에는 맨시니 선수가 39번의 펀치를 연속으로 날릴 만큼 우세했고 경기를 끝내려고 했으나 김득구 선수는 잘 버텨주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어느덧 14라운드가 되었습니다. 맨시니 선수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라이트를 명중시키고 바로 레프트를 연속으로 날렸으나 김득구 선수가 잘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온 라이트가 명중하면서 김득구 선수는 로프를 향해 쓰러지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고 말죠. 김득구 선수는 겨우 두 발로 일어섰지만 주심은 경기 속행 불가라고 판단하고 TKO 선언으로 그렇게 김득구 선수가 패배하고 맙니다. 경기가 끝나고 김득구 선수는 의식을 잃어 경기장에서 스트레처에 실려나갑니다. 김득구 선수는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바로 응급수술이 시작되지만 경기를 치르고 4일 뒤에 그는 임신한 약혼녀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수술을 맡은 의사의 말에 따르면 이 부상은 타격이 쌓여서가 아니라 하나의 큰 펀치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바다주 체육위원회는 이 사건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복싱 룰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WBC는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복싱 경기의 라운드 숫자를 15라운드에서 12라운드로 줄였습니다. WBA와 IBF는 5년 뒤에 이 같은 변화를 받아들였으며 WBO가 1988년에 창설되었을 때는 창설 때부터 경기당 12라운드라는 규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김득구 선수가 사망하고 나서 복싱계는 개체량의 시기나 경기 전 선수들이 받아야 하는 의료 검사 등에 대한 규칙도 상당히 개선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 하원에서도 복싱의 안전성에 대해 청문회를 열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죠. 그리고 생긴 룰이 바로 경기장에 와 있는 의사가 선수의 건강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심판과 선수 그리고 코치와는 상관없이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인 닥터 스톱이 생깁니다. 이 규칙은 복싱뿐만 아니라 입식 타격과 종합격투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새로운 룰이죠. 맨시니 선수도 이 경기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는 김득구 선수가 자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자책했습니다. 맨시니 선수는 직접 김득구 선수의 장례식에 참석하기도 했고 이 사건으로 죄책감으로 심한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맨시니 선수는 김득구 선수가 사망하고 나서 복싱이 싫어져서 복서라는 직업이 너무나도 괴로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살인자 복서가 되었음에도 오히려 위로해주는 한국 복싱 팬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인터뷰를 했으며 만약 하늘에서 김득구 선수와 만나게 되면 무슨 말을 전해주고 싶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안아주고 싶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맨시니 선수 주변에서는 김득구 선수의 사망 사건은 사고였을 뿐이라고 위로했지만 맨시니 선수에겐 너무나도 큰 충격이자 상처였습니다. 복싱 전문가들은 김득구 선수와의 경기 이후 맨시니 선수는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본래 그는 전진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격적인 복서였으나 김득구 선수 사건 이후로 아웃복싱과 히트앤런 전법을 구사하는 소극적인 스타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득구 선수와의 경기를 치르고 2년 뒤 맨시니 선수는 타이틀 방어전 경기에서 패배해 챔피언 벨트를 잃고 8년 뒤엔 복싱에서 완전히 은퇴합니다. 김득구 선수가 입원한 사실을 듣자마자 친어머니께서 비행기를 타고 라스베가스로 날아왔습니다.
김득구 선수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사망한 지 3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 경기의 주심이었던 리처드 그린도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경기가 끝나고 7개월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매우 슬픈 이야기입니다. 지난 2011년 6월 어느덧 40대 후반이고 영화 제작자로 일하고 있는 맨시니 선수는 자신의 자서전을 위해 김득구 선수의 유가족과 인터뷰를 요청했으며 유가족은 이를 흔쾌히 허락하여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인터뷰를 보시면 맨시니 선수와 아직도 김득구 선수와의 경기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득구 선수가 사망했을 당시 그의 약혼녀였던 이영민 씨가 임신 7개월이었던 만큼 맨시니 선수는 죄책감이 특히나 컸다고 고백했습니다. 인터뷰 당시 29이었던 김득구 선수의 아들을 보고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어 행복하며 좋은 커리어도 갖게 되었고 그가 훌륭하게 자라주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고맙다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맨시니 선수는 그동안 악몽도 너무 많이 꿨을 만큼 괴로웠는데 잘 살고 있는 두 사람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직접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자 김득구 선수의 아들은 맨시니 선수가 아직 예전 경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편안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 안타깝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맨시니 선수의 자녀들도 모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으로 성장하고 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었으니 과거의 상처로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단기적으로 보면 비극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복서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고 실제로 복싱과 격투 스포츠 규칙에 긍정적인 변화를 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다 셰프 선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포함한 수많은 격투 스포츠 팬들은 화끈한 액션에서 매력을 느끼지만 그 화려함과 화끈함을 위해 선수들은 모든 것을 걸고 경기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격투 스포츠 선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다음에는 더 밝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